이번에는 공학에서 가장 중요한 함수의 종류, 2차 함수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는 영어로 quadratic function, QUA, quadratic function입니다. quadratic function 굉장히 중요한 이제 개념입니다. 자, 여기도 기본형이 있죠. basic form, 기본형 basic form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y equal fx equal small a x square plus bx plus c. 최고차 항이 2차 항이죠. 최고차 항이 2차 항. 즉 x 자승. 요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최고차 항이죠. 최고차 항 지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최고차 항의 개수를 최고차 항의 개수를 1로 어떻게 합니까? 표준화한다. 표준화 normalizing이라 합니다. normalizing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죠. 표준화한다. 따라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스몰 a를 앞으로 꺼냅니다. 그래서 x 자승 플러스 large ax 플러스 b 형태로 만들어주죠. 그래서 large a는 small a분의 b, large b는 small a분의 c로 치환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2차 함수는 항상 최고차 항의 개수를 1로 표준화한 후에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물론 A가 양수이면 어떤 형태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게 되고 그 다음에 A가 음수인 경우에는 위로 볼록한 삼각관계가 돼서 이 꼭지점이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갖는 거죠. 이 꼭지점이 뭐죠? 꼭지점 최소값. A가 음수이면 꼭지점이 에서 무슨 값을 갖습니까? 최대값을 갖습니다. 이런 숨어있는 정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차 함수에 있어서 또 중요한 참 이게 다양한 변신을 하는데 그것의 개념이 근의 개수와 종류입니다. 종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근의 개수는 몇 개죠? 개수는 2개이죠. 2개. 근의 종류는 2개의 실근이 있고 1개의 중근이 있고 그 다음에 허근이 있다.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그래서 2차 함수는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차 함수의 표준화된 형을 보면 최고차 항은 항상 1이니까 x의 자승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쓸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변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가장 먼저 변형하면 완전제곱꼴형이죠. 완전제곱 형식이 있죠. 이거는 뭐를 가지고 옵니까? 중근을 가지고 오겠죠. 중근. 예를 들어서
이 안에 A 안에는 반드시 숨은 정보가 있습니다. 숨은 정보. 어떤 숨은 정보입니까? 2차 함수에서 요 A, X 항의 요 앞에 개수에는 반드시 2의 숨은 정보가 있습니다. 2의 숨은 정보. 요게 2자가 숨은 정보입니다. 숨은 정보. 그래서 2가 앞으로 나면 2로 나눠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x가 있고 완전 제곱 형식이 되려면 요게 2분의 a를 더해주고 빼주는 거죠. 2분의 a 자승 플러스 b 요렇게 더해주고 빼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거 그대로 쓰지 않고 항상 이렇게 변형, 관점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요 부분이 완전 제곱 형식이 되는 거죠. 어떻게? x 플러스 2분의 a의 자승 마이너스 2분의 a의 자승 플러스 b. 그래서 완전 제곱 형식 중근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요 뒤에 있는 부분이 0이 되는 거죠. 요 뒤에 있는 부분이 0. 그래서 플러스 b 마이너스 2분의 a의 자승이 0. 그래서 b가 2분의 a의 자승일 경우 중근을 갖는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x 플러스 알파 자승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알파에서 중근을 갖는다. 가진다. 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뒤에 따르는 이 부분이 0으로 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배운 판별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중근을 우리가 1이라고 하고 두 번째로는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 그럴 경우에는 두 개의 실근을 가진다 하면 y는 equal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죠. 그죠? 두 개의 실근이라는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인수분해가 된다는 겁니다. 인수분해라는 것은 결국은 이걸 계산해보면 x의 자승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 그래서 두 개의 인수의 합 곱으로 만들어진 다항식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2차 함수의 근의 종류와 개수에서 세 번째 허근을 가질 경우를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허근을 가질 경우에는 우리가 완전 제곱, 다시 말하면 x 마이너스 알파 자승 플러스 오메가 자승이랍니다. 공대에서는 x 플러스 알파 자승 플러스 오메가 자승이라고 씁니다. 지난번에도 w는 어떻게 하죠? 이건 영어 소문자죠. 영어 소문자입니다. 근데 오메가는 그리스어 소문자입니다. 그래 이거를 구분을 못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쓸 때는 반드시 W는 여기가 뾰족합니다. 그리스어는 요 밑부분이 동글동글합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를 꼭 구분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그리스어 소문자 다른 거를 하죠. 이게 요거 뭡니까? 요거는 오메가라고 있죠. 오메가. 이거는 알파라고 있죠. 알파. 이거는 베타.
그 다음에 요거는 감마. 그래서 다 뜻이 있습니다. 다 뜻이 있습니다. 오메가는 주로 무슨 뜻입니까? 주파수를 말하죠. 주파수. 알파, 베타는 근을 말할 때 주로 알파, 베타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거 글자 쓰는 거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x는 만일에 이걸 방정식이라고 한다면 x 플러스 알파의 완전 제곱 플러스 오메가 자승 이것을 방정식이라고 한다면 근 x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x 플러스 알파의 자승 이꼴 마이너스 오메가 자승. 그래서 왼쪽의 거를 자승을 없애주면 x 플러스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오메가 자승인데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허수가 되겠죠. 그래서 수학은 i를 쓰지만 공학에서는 j를 쓴다는 걸 여러분들이 오메가 자승.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j 오메가가 됩니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j 오메가 허근이 나오죠. 허근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중간에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있습니다. 부호. 이 부호는 x축을 중심으로 하는 뭐죠? 거울 효과입니다. 거울 효과. 미러라고 하죠. 거울 효과. 그래서 플러스가 있으면 반드시 뭐죠? 켤레 복소수 신발 한 켤레 두 켤레 한 짝 두 짝 했던 것처럼 플러스가 있으면 반드시 마이너스도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공학에서는 j를 쓰죠. 왜? 수학에서는 i를 씁니다. 그런데 공학에서 i는 무슨 뜻이냐면 전류의 함수입니다. 전류의 시간의 함수입니다. 시간의 함수. 그렇기 때문에 i를 안 씁니다. 시간의 함수니까 이렇게 되겠죠. 왜 j를 사용하는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 근의 판별 부호입니다. 여러분께서 근의 판별식이라고 알고 있는 것을 다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내용상으로는 똑같은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y는 이꼴 x의 자승 플러스 6x 플러스 13이라고 해봅시다. 자, 2차 함수에서는 숨은 정보가 있습니다. 숨은 정보가 있는데 무슨 숨은 정보냐? a 1승의 계수 안에 뭐가 있냐면 2가 숨어 있습니다. 2가 숨어 있다. 따라서 이 식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x의 자승 플러스 2 곱하기 3x 플러스 13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완전 제곱 형식으로 뭐예요? 변환은 관점을 바꾼다고 했죠. 변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2를 제외한 3. 요 3에 자승을 더해주고 빼주고. 그래서 요 사이에서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더해주고 빼주고 하는 관계를 우리는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앞부분이 완전 제곱 형식이 되는 거죠.
x 플러스 3의 자승. 요 뒷부분을 이제 계산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의 자승은 9죠. 그래서 13 마이너스 9면 플러스 4가 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근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근, 이걸 방정식 형태로 바꾸면 x 플러스 3의 자승 플러스 4 이꼴 0. 방정식이 되면 4를 우측으로 이항을 하죠. x 플러스 3의 자승 마이너스 4. 그러면 x 플러스 3은 플러스 마이너스 j의 루트 4.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j의 2가 되고 최종적으로는 x 이꼴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j의 2가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정보가 숨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정보가 숨어 있을까요? 여기 플러스입니다. 여기 플러스. 그래서 이 플러스 부호는 곧 허근을 가진다는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플러스 부호는 곧 허근을 가진다. 완전제곱 형식 그 다음에 나오는 플러스 부호는 곧 허근을 가진다는 정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를 미리 적어 보았습니다. x 플러스 3의 자승 마이너스 4 이꼴 0일 경우에 x 플러스 3의 자승은 우변으로 넘어가면 플러스 4. 자승을 없애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인데 루트 4는 2가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3을 오른쪽으로 이항을 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 마이너스 부호는 곧 무슨 의미입니까? 실근을 가진다. 는 정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제곱 형식 그 다음에 부호가 플러스일 때는 허근을 가진다. 마이너스일 때는 실근을 가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즉각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학에서의 허근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학에서 허근의 의미. 허근을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 x 이꼴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j 2라고 썼죠. 요거는 수학이라고 말을 하면 허근은 이런 뜻입니다. x는 마이너스 시그마 플러스 마이너스 j 오메가 요거는 공학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요 부분이 실수 부분이죠. 실수 부분. 뒤에 j가 있는 이 부분이 허수 부분입니다. 허수 부분. 그래서 실수 부분은 real part. 허수는 imaginary 파트입니다. 그래서 요 오메가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이 오메가는 무슨 뜻이냐면 공학적으로는 주파수 의미 있다. 그래서 허근, 허수 부분은 주파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허근에서 허수 부분은 오메가의 의미인데 이거는 주파수 의미이다. 곧 주파수 변수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